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이 헌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헌재는 원래 어제 마은혁 인용 결정을 하려고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상태로 그냥 밀어붙이면 지것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2시간 전에 변론 제기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다음 변론 기일은 2월 10날로 잡혔습니다. 선거를 2시간 앞두고, 자기들이 예고한 선거를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얼이 빠졌어요, 지금. 헌재 재판관들은 어제 오전에 긴급 평의를 열었어요. 그냥 밀어붙일 거냐? 거기서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급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자들이 왜 급제동을 밟았겠어요? 그냥 밀어붙이면 다 죽는다는 위기의식을 이자들이 어떻게 느꼈겠어요? 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강력한 탄핵저지 운동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들끓어오르는 비판 여론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헌재는 어제 마은혁이를 임명하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전에 갑자기 최상무기가 마은혁 임명과 관련된 헌법 소원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헌법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은혁이 임명 쪽으로 갈 건데 최상무기 네가 버티면 너도 헌법 위반하는 거야 라고 딱 겁부터 줘놓고 이제 선고할 참이었어요. 그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재현이라는 자 공보관이 헌재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것도 난 말 장난이죠. 집행력이 없다고 지것들이 스스로 인정을 했네. 그럼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자, 최상목 입장에서 보세요. 헌재 스스로가 우리는 뭐 판단은 하지만, 판결은 내리지만 강제적 집행력은 없어. 근데 어쨌든 네가 임명 안 하면 너가 헌법 위반을 하는 거야.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며. 안 하고 버티면 그만이지 뭐. 어떡할 건데? 마은영이가 와서 최상목이 불러다가 조인트라도 깔 건가? 아니면 문영배가 와서 최상목이한테 한판 붙자고 할 거야? 강제력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헌재가 2시간 전에, 선거를 예고해놓고 2시간 전에 급하게 변론 재개를 결정한 선거 연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이제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하라. 조선일보도 사설로 헌재의 거듭된 경솔하고 정파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반 재판도 이런 경우는 없다. 이미 청구인의 자격이나 그 이례적인 신속한 속도 등 절차적 흠 논란이 적지 않은데 헌법재판은 하나하나가 국가 중대사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헌재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헌재를 보면 공정 없어졌고 신뢰 무너졌고 신중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헌법재판관들이 노골적으로 정파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도 심각하다. 이진석 탄핵 소추는 너무나 명백한 민주당의 정략이었다. 그런데 4명이나 인용적으로 손을 들었다. 전부 우리법 연구회나 특정 판사 그룹 출신이다. 모두 민주당 추천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행태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민주당이 파견한 정당원과 똑같은 천박한 수준이다.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는 권한쟁의 결정을 하려면 8명 중에서 5명이 찬성.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려면 8명 중에 6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아마도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4명이 마은혁이를 밀어붙였으나 이 5명, 6명 숫자를 얻지 못하자 일단 후퇴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헌재가 청구인 자격 문제 논란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경솔하고 위험하다.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졸속 논란을 자초한 헌재, 한덕수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헌재가 선고를 예고한 당일 추가 변론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미룬 것은 전례가 없다. 법조계에서는 최대행이 마은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5명의 찬성 의견이 나오지 않자 기각 대신에 선고 연기라는 꼼수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이런 절차상 졸속 논란과 자격 시비를 없애려면 마은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보다 앞서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을 종합해 볼 때 헌재는 단순히 마은영 선고를 연기할 게 아니라 기각 또는 각하해야 옳다. 최상목은 야당의 탄핵 겁박이나 위헌 법률 위반이라는 헌재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마은영 임명을 거부하라. 아시아투데이의 칼럼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는 헌재의 이 선고 연기 결정을 두고 앞으로 헌재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향후 행보에 대한 예상을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헌재가 선고기일 연기한 것은 지난 1월 31일 이인호 교수의 청구인 적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말 사이에 퍼지면서 헌재가 뒤늦게 자신들이 직권조사 사항을 간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무척 부끄러운 일이다. 헌재가 정파적 결론에 눈이 어두워 기초 중에 기초를 소홀히 했음이 백일하에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향후 헌재 무용론의 확고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또 헌재가 변론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헌재 결론이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하지 않고 인용하는 것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음을 시사한다. 만약 각하할 것이라면 변론을 제기할 이유 없이 각하했으면 끝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헌재는 변론을 재개하여 2월 10일 기일에서 청구인 적격의 하자를 추완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추완, 뒤늦게 보완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2월 10일 사이에 어느 하루를 잡아서 국회가 본회의를 소집하고 우원식이가 권한쟁의 심판 재개 행위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면서 청구인 적격 문제를 해소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꼼수를 쓸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거는 우원식이 청구인을 국회라고 기재했을 때의 얘기고, 만약에 청구인을 국회의장 우원식이라고 기재했다면 대리권 추완이 불가능하므로 새로 결의를 해야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재밌게 한마디를 달았어요. 추신. 헌재가 그냥 엉터리 결정을 하게 놔두었다가 결정 내리고 나서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게 전략적으로는 더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유파는 그런 전략을 짜고 구사할 지휘부가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게 우파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지요. 예,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임무영 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소하게 세세하게 디테일에 온갖 꼼수에 이런데 연연해 하지 않고 그냥 우직하게 쭉 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탄핵 저지 전선이 단일 대우를 구축할 수 있게 됐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문제 관련한 대통령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이 어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심리와 적법 절차 준수를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소모되는지를 철감하게 됐다. 누군가와 미리 짜여진 결론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들의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 그리고 선고를 3일 앞두고 하루 안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 체포에만 급급해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미숙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 문제의 본질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개정하지 못한 법률은 43건에 이른다. 그중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간이 지난 법률안도 8건이나 된다. 법률의 위헌으로 인한 심각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바로 그 국회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권리이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따른 바 있다. 8명으로도 탄핵심판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구인체제 완결을 밀어붙이고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러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는 것이다. 재판관이 심리의 공정성과 정책 중립성을 망각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 한다면 국민이 그 결과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해 놓고 이를 위해 절차에 맞지 않는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다.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